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아이가 행복한 집, 진평 호호가를 찾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야 거북목.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거북목 교정에 좋은 운동법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셀프 인테리어 시대. 트렌드에 맞춘 셀프 조명 개발에 성공한 젊은 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세트를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세계 보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비상에 걸려 있는 또 그런 때에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건강이라든지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보건의 날에 던진 화두가 우울증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며칠 전부터 SNS에서는 이 손목에 세미콜론을 그린 인증샷을 남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미콜론이라는 게 이제 문장을 끝냈지만 끝낸 게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잘 극복을 해보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13%가 네.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네.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숨기지 말고 맞아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많은 우울증일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 코로나 블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럴 때 정말 세미콜론 생각하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요즘 뭐 사회적 네. 거리두기 고강도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왠지 수진 씨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크게 웃돌겠는데요.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괴산과 보은이 3도, 옥천은 4도, 영동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2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불어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나쁜 단계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살이 더 잘 빠진다는 속설이 있지만요. 오히려 탈수 현상이 잘 일어나고 부상 위험까지 크다고 합니다. 장시간 운동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의류나 면 소재를 입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죠.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그 세트가 저희 평소 뉴스 하던 세트다 보니까 약간 뉴스를 전해주시는 느낌으로 어떤 집을 함께 구경 떠나볼까요? 네, 지난주를 다들 네. 기억하시나요? 이 딸바보 아빠가 사춘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은 집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요,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또 집에 있는 것이 즐거운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사실 아이들 좀 답답할 텐데.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집은 마이맨션에서 소개될 게 아니라 거의 뉴스에 소개해야 될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진짜? 네,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아이와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딱 맞춘 집이라는 건데요. 네.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집의 비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마이 펜션.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 고민에 힌트를 주는 오늘의 마이맨션이에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피터팬이 되어 날아다니는 집. 그런 집으로 놀러 가볼까요?
미나야 놀자. 넓은 터에 드문드문 서 있는 집들. 굉장히 한적하고 쾌적해 보이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유명한 충북 증평입니다. 오늘은요, 8살, 6살 두 아이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드림하우스.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집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헉, 바로 여긴가 봐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학선, 조화주 부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둘째 태원이를 임신 중에 집을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264제곱미터, 연면적 207제곱미터의 다가구 주택. 현대적인 외관을 가진 이 집. 지붕 마감은 리얼 징크. 외벽은 청고벽돌과 스타코를 이용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는 건축주 가족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구랑 함께 살까요? 집이 1호 집, 2호 집 이렇게 입구가 2개가 있어요. 저희는 듀플렉스 집으로 2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증평군 새 택지인데 다세대 주택지라서 저희가 처음에 공동 육아를 생각해서 2세대로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서로 번갈아가며 돌봐주는 공동 육아.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집. 그리고 두 가구가 나란히 살도록 설계했는데요. 비나 눈이 와도 탈 수 있는 그네까지 설계해 넣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했답니다. 맞벌이로 바쁘지만 아이들 육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있는 건축주. 아이 키울 때는 함께, 하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그런 걸 생각해낸 거죠. 같이 마당에서 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친목도 되고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육아 쪽으로 서로 좀 부담을 덜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집 이름이 호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호호호 막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네. 여기에 듀플렉스다 보니까 저희 가가 호호할 때 그 호호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호랑 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가를 이룬다 해가지고 호호가라고 처음에 건축가 선생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와,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두 가구가 함께 사는 듀플렉스 하우스. 그 가운데 건축주가 살고 있는 1호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부엌 겸 와. 식탁 겸 거실을 겸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와, 환한 느낌이고, 포근한데요? 예,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만든 공간입니다. 와. 현관에 들어서 앙증맞은 복도를 지나면 보이는 거실 겸 주방.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통일해 깔끔함은 물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 자작나무 소재를 포인트로 두어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놀라운 게 있대요. 과연 그게 뭘까요? 쭉 내려오겠네요. 예. 와. 네, 바로 계단 옆에 있는 미끄럼틀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첫 번째 놀이공간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 자작나무 앞판은 잘 썩지 않고 습기에도 강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죠?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달리 순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세탁실이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 우와. 이 드레스룸을 거쳐서는 이쪽이 바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이제 와. 부부가 바로 잘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안방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 안방을 지나쳐가지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거실로도 사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저희 처음 시작했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예, 이렇게 우와! 수납 구조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장난하고 놀기 아주 좋은 구조. 막 술래잡기 하고요. 예. 우와, 재밌겠다. 그러니까 1층 전체가 놀이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든 구조인 거죠. 술래잡기 하다 실증나면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데요. 깍 하는 돌고래 소리가 절로 납니다. 물론 놀다가 공부도 하죠. 거실 겸 서재로 꾸민 방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들이 쪼르륵.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책을 보는데요. 세아는 책을 좋아하는 책벌레랍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집인데요.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그 호호가라는 집 이름처럼 내부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주택으로 이사 오실 때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사 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저희 부부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단독주택에 저희 친언니가 이제 넓은 마당에 있는 그 주택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놀러 갔다가 오고 아이들이 너무 그 잔디밭과 그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아파트 생활이 아니라 이런 단독 주택에서 뛰어놀고 넓게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살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택 짓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조사를 하고 시간을 많이 좀 들였었죠. 또 이곳 증평으로 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증평으로 온 이유는 아무래도 저 때문에 온 건데요. 네. 이제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청주에 살고 계셨는데 청주에서 오시기 편한 거리를 찾다 보니까 증평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증평에 와서 보니까 뭐 근처에 이제 보강천에 이제 놀 시설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뛰어놀 곳도 많고 또 자전거 타고 이제 뭐 자전거 공원까지 간다든가 좌구산이라든가 이런 곳들 갈 데가 많습니다. 증평, 정말 매력 있는 동네네요. 자, 계속해서 집 구경을 이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2층인데요. 여기는 온전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쪽은 이제 아이들의 세면실이고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는 큰 아이의 방. 올해 1학년인 세아방인데요. 앙증맞은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라운드 처리된 벽면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쪽은 현재는 놀이방으로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둘째 아이 방이 만들어질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다리를 건너서 놀이방을 놀러 오는 그런 기분을 내게 했습니다. 우와! 어머, 여기 장난감도 정말 많고요. 이 파란 색깔 벽지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자극해줄 것 같아요. 예, 일부러 하늘 같은 느낌, 바다 같은 느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와. 원래 공동육아 놀이방이었던 곳을 이제는 아이들 성장에 맞게 바꿔줄 거라는데요. 와, 피터팬의 집, 네버랜드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1층이 순환 구조라면 2층과 다락방은 열린 구조인데요. 이렇게 개방감을 주면 집이 훨씬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건 물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아래층에서도 들을 수 있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답니다. 여기에 2층에서 1층까지 안 내려와도 세탁물을 보낼 수 있는 센스까지 장착된 집.
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2층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네요. 곳곳에 부모님의 배려와 사랑이 가득해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할 때 그 건축 설계사분께 집안에 약간 곡선의 요소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분이 2층을 놀이방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다리를 건너가는 느낌으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와, 그럼 이 다리를 건너면서 아이들이 막 상상력도 많이 생기겠어요. 그 건축 설계사분도 이제 건축주인 저희하고 좀 연령대가 비슷하셨고 직접 아이를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훨씬 저희 그 부모로서의 그런 느낌이나 감성이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의 매력, 집안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바깥에서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가 바로 집 앞에 있답니다. 여기 공원이에요? 예, 여기 군에서 만든 공원입니다. 우와, 근데 뭐 저희 앞마당처럼 쓰고 있죠. 공원이 앞마당이라니. 와, 스케일 장난 아닌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앞에는 이제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저기요. 예, 아이들이 저 놀이터와 여기를 오가면서 많이 놀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는 또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저기요? 예, 풋살장에서도 많이 놀고요. 여긴 그냥 다 아이들 놀이터네요. 그렇죠. 와, 이 넓은 공원이 아이들의 놀이터고 우리 집 정원이라고요?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 대저택에 사는 기분이겠어요.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공동 육아를 위한 다가구 주택인 듀플렉스 하우스. 순환 동선과 미끄럼틀로 집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터. 공원이 우리 집 정원이자 놀이터가 된 입지 조건입니다. 정말 부러운 피터팬의 러브하우스. 행복이 뭉게구름처럼 퍼지는 것 같죠? 기존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기성복을 입어왔다고 하면은 우리 집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우리만의 맞춤복 같은 집입니다.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만의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사춘기도 올 거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아이들과 그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얘들아, 이 집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행복한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 아니, 그런데 집에 아직 소개할 게 더 남았다고요? 예, 우리 집의 최고의 자랑거리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건 바로 김학선 씨 아버님 댁. 아들의 권유로 바로 옆에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아파트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단독주택의 매력에 푹 빠지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다음 주 마이맨션에서 전격 공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도 멋진 집 구경 함께 해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의 부모님들은 어머나 저게 뭐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같이 봤으면 엄마 나도 미끄럼틀. 저도 너무 놀랐어요. 깜짝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죠. 특히나 요즘 정말 그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네. 이 집은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미끄럼틀도 있고 또 책 읽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와 아이들이 심심할 틈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끄럼틀, 책방, 드레스룸, 뭐 욕실 2개까지 있는 게 진짜 많은 집인데 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네,
맞아요.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그 소형 아파트 규모예요. 그런데도 좁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네. 아마 요소 설계를 제대로 한 집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요. 호호가처럼 지어보신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 위주로 조금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도 맞아요. 막상 이게 해보려고 하면 엄두도 잘 안 나고 아이디어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호호가처럼 이렇게 아이 위주로 집을 지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 호호가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당시 아이가 갓난아기여서 공동 육아방을 만들고 또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둘째 아이 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집이 바뀔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집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나도 집 짓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집 좀 소개하고 싶은 집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죠. 네.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집 구경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네. 네. 자, 부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히 말미에 다음 주 아버님의 오, 기대가 댁도 돼요. 굉장히 멋지게 나와서 다음 주 마이멘션도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고요. 유혜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 뷰티 함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미끄럼틀, 2번 시소, 3번 그네, 4번 노래방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상상했어요. 놀이터에 이게 있으면 있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의 기분을 업시키는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분 좋아지는 방법. 쉽게 네네.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이들 우울해하시면서 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을 좀 업시킵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 대방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건강한 뷰티 충주에 사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게이머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꿈을 위해 불철주야 책상, 아니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얼마 전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목이 구부정하게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모델처럼 쭉쭉 뻗은 몸매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밉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모습이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놀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제 목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건강한 뷰티에서 거북목 교정에 좋은 운동법 제대로 알아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거북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꿈인데 거북목이 있다면 이건 뭐 진짜 거의 야구 선수로 치면 투수인데 팔꿈치 인대 손상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건데요. 함께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홍은표 물리치료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물리치료 정말 사실은 저 학창 시절에 물리 과목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 외에 물리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듣긴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뭐가 물리치료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물리치료 하면 핫팩과 전기치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물리치료는 기능과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물리치료사는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의 범주에는
핫팩이나 전기치료뿐만 아니라 교정운동, 재활운동, 통증교육, 마사지, 그리고 자세교정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네. 핫팩 전기 치료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아, 사실은. 정말요? 네, 물리치료 그냥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팔 움직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거북목 환자가 요즘 많은데 그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요즘 거북목은 목뼈와 등뼈가 구부정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현상인데요. 네. 요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그리고 휴대폰 등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세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거북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거북목 시연을 한번 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오랜 기간 동안 앉아 있게 되면 거북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 거북목이 된다면 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평소보다 훨씬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목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목 통증이 결국 학습에 있어서 심각한 집중력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목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거북목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그렇죠. 그 사실 거북목이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이 거북목 교정 운동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거북목에 좋은 교정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운동 두 가지는 턱을 뒤로 당기는 친턱 운동과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현대 저희의 생활 습관, 컴퓨터를 하면서 턱을 내밀거나 책이나 휴대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동작과 반대이기 때문에 거북목이 없는 사람도 자주 한다면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북목과 구분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네. 구분등을 고쳤을 경우에 거북목도 같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북목 교정을 위해서는 구분등 교정 운동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분등 교정 운동, 간단한 등펴기 운동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마 거북목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조금씩 하시면은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저희가 함께 좀 만나볼까요? 먼저 턱을 뒤로 당기는 친턱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친턱 운동이요. 네, 친턱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키가 커지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요. 네. 간단해 보이지만 구부정한 자세에서 턱을 당기다 보면 턱이 잘 뒤로 안 당겨질 뿐만 아니라 뒷목이 집혀서 오히려 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키가 커지게 앉고 목을 윗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턱을 찐턱 운동을 해볼 텐데요. 양손을 턱 앞에 올려놓고 네. 최대한 뒤로 지금 당긴 화면 보니까 상태에서 굉장히 뒤로 많이 네네. 미는 느낌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최대한 턱을 당긴 상태에서 손으로 조금 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턱을 당길 때 아랫방향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아랫방향이 아니라 뒷방향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굽히지 않고 그 자세 그대로 뒤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한번 해보세요. 두 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별로 안 네. 좋아해요. 자, 이렇게요. 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뒤로 쭉 네. 턱을 당기고 양손으로 조금 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유혜정 리포터 뭐 놀랬어요 지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시 운동을 안 하고 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턱을 뒤로 쭉 당기고 양손으로 조금 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역시. 이렇게 뒤로. 네. 여러분 이거 저기 손 안 닦고 하면 여기 여드름 날 수 있습니다. 저기 턱 만질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살짝 그래요, 드는데요. 그러게요. 두 번째 동작도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네, 거북목 두 번째 운동은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키가 커지게 앉고 양손으로 목 옆에 어깨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음으로써 등이 조금 더 펴지는 효과가 있고 목에 안정성을 줘서 목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깨를 잡고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힌 이후에는 예. 살짝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약간 도리도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렇게 뒤로 하고 도리도리로 살짝. 네. 일견 쉬워 보이긴 하는데 또 막상 어깨를 잡고 하는 게 이렇게 뒤로 쭉 어깨 뒤로까지 손을 잡으시고 도리도리.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두 자꾸 번 해보자 그러네요. 아니, 꼭 해봐야 되는 건가요? 자, 선생님 두 봐주세요.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함께 예, 한번. 이렇게 자, 잡은 다음에 양손으로 잡고. 어깨를 이거 안 잡고 잡혀. 팔이 어깨를 짧아서. 잡고 최대한 목을 뒤로 젖히고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시원해. 시원해.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어깨를 잡고
다시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아, 시원해.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에. 잘 안 예. 들어가는데요. 아, 아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등도 이렇게 펴지는 맞아요. 느낌 들고 네네. 좀 우리 시원한데요? 유정부터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어. 약간 이렇게 바보 같은 느낌. 약간 바보같이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그러니까요. 바라겠고요. 세 번째 동작도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구분등 펴기 운동 하나, 둘, 셋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키가 커지게 앉고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등 가운데 힘을 주면서 팔을 최대한 당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겨드랑이에 힘을 주면서 최대한 내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운동이죠. 그러네요. 이것만으로도 구분등이 좀 펴질 수 있는 꾸준히 하신다면. 네네. 이거 뭐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이거는 보통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 같이 네. 처음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옛날 그 강시처럼 이렇게 쭉 한 한 다음에 다음에 하나, 팔을 쭉 하나, 펴고 네. 둘, 둘, 등에 힘을 주면서 팔을 최대한 당깁니다. 네. 자, 셋, 겨드랑이에 힘을 주면서 팔을 내리시면 됩니다. 야. 좋습니다. 오. 되신 것 같아요. 시원해요. 얼마나 굽었으면. 그러니까요. 우리 유정리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 강시처럼 팔을 폈다가? 쭉 펴고 둘, 등에 힘을 주면서 팔을 최대한 등근육 생길 것 당기고 같은데. 그러네요, 셋, 진짜. 겨드랑이에 힘을 주면서 팔을 네. 내리시면 됩니다. 네, 아. 좋네요.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옵니까?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다 만나봤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친턱부터 지금 다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운동하면서 거북목 운동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거북목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거북목 교정 운동 이후에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운동 이후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목 통증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한 운동이 이제 거북목이 이미 진행된 분들한테 효과적인지 아니면 거북목 예방에도 좋은지 궁금해요. 네, 거북목 운동을 틈틈이 한다면 거북목 교정에 있어서도 거북목 예방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관절, 골격계 통증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한 방향으로의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움직임인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숙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거북목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꼭 간단한 거니까 다들 계속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 가지 운동법을 배워보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세요. 네,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늘 함께 해본 운동을 열심히 따라한다면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거북목이 있다면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자세 교정이 병행이 된다면 성인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꼿꼿하게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도 좀 활용을 해서 건강한 자세, 당당한 자세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또 도움 말씀 또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신 우리 홍표 물리치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벅지 앞쪽이 볼록 튀어나온 근육형 다리에 좋은 동작일 뿐만 아니라 다리 부종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동작 트위스트 레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다가 발목을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세워진 무릎은 내 힙 쪽으로 위치해 주실게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목으로 무릎을 쭉 눌러주시며 다리 앞쪽이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실 거예요. 호흡을 10회 정도 하며 머물러 줄게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도록 배꼽은 등 뒤로 계속 붙여주며 동작 해줍니다. 세워진 무릎은 발등이 내 옆에 엉덩이 쪽 옆으로 올 수 있도록 누워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린 다리 쪽에 무릎을 더 바닥으로 내려주며 발로 무릎, 반대쪽 무릎을 눌러 지그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10번 해주실 거예요. 호흡 하나, 호흡 둘. 이때 허리가 과하게 뜨지 않게 허리를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려고 하고 복부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호흡을 하면 계속 허벅지 앞쪽이 늘어남을 느껴주실 거예요. 천천히 발을 풀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10번 해주며 유지해주는 동작으로 양쪽 5번씩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부터 또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생방송 아침엔 또 오늘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또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럴 때 기분을 업시키는 나만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비법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먼저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 문자를 말했어요. 기분 업시키는 건 이제 잠시 기분 후에 주제 업시키는 거 잠시 문제고요. 후에. 자, 문제가요. 오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아닌 아닌 것. 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1번 미끄럼틀, 2번 시소, 3번 그네, 4번 노래방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고요. 방금 얘기한 주제 문자, 문자까지. 예. 기분을 업시키는 방법들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제 문자까지 해서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1분부터 우리 표쌤 거 따라 하시면서 기분이 업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 매운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좋죠. 예. 자,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때에 따라서 유행 타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셀프 인테리어 또 여기에 맞아요.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서 SNS도 보니까 많이들 올리시고 찾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직접적인 개성, 뭐 취향을 그대로 금방금방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DIY 셀프 조명 개발에 성공한 젊은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빛은 세상을 밝히고 조명은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며 공간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왠지 어려워 보이는 분야라서 아무나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품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여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명 하나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데요. 우리 집을 밝히는 셀프 조명, 지금 만나봅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나름 멋을 부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패와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머리보다 안 되나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완성은 가구도 아니요, 가전제품도 아니요, 바로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조명에 대해서 창업을 한 회사를 찾아갑니다. 가시죠.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 조명으로 세상을 밝혀라. 2017년에 창업한 벤처 회사를 찾았습니다. 조명회사답게 입구부터가 역시 다르네요. 와, 이게 뭔가요? 무도회장에서 만날 수 있는 미러볼과 레이저도 있고요. 그 외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역시 조명빨이라고 했나요? 이 조명을 받으니까 제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럴 때가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들 젊으신 분들인데 누가 대표님? 네, 제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IY 셀프 조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조명 개발자 이상훈 씨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LE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명 상품, 예를 들어서 무드 등 인테리어 조명, 산업 조명 등을 개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조명으로 다양한 물건들, 가구, 인물들을 비춰줬다면 이제는 그 조명 아래에 우리가 있을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 이 조명회사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곳은 20, 30대 청년들이 함께 꾸려가는 산업 디자인 조명 전문 회사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창업선도대학에서 지원받아 창업 3년 만에 다양한 조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제품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품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각자 특장점을 살려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해낸 조명이 50여 가지나 되는데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무드 등부터 어린이 교육용 완구 조명을 비롯해 감각 넘치는 디자인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전등 아닌가요? 네, 손전등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열쇠고리예요. 단순히 열쇠고리인데 이렇게 비쳤을 때, 벽에 비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포토빔 열쇠고리예요. 그래서 이런 굿즈 상품인데 조금 더 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조명입니다. 이 안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누구나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클럽 등에서도 이런 거 좋아하겠네요. 굿즈 상품으로. 그럼요. 네,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야, 이 안에 아이유가 있어. 포토빔으로 만나는 우유빛깔 아이유, 삼천 팬들의 취향 저격 굿즈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 식물도 성장시키죠. 날씨나 장소에 상관없이 식물을 성장시키는 조명도 개발했는데요. 이 푸른 빛이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용 조명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것저것 다양한 채소들, 식물들도 있고 어항들, 수조들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식물 성장에 맞춰진 조명인데요. 수족관 제품에 맞게 수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용 화장을 이용해서 수초 성장 조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수조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수초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주는 조명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전용 화장대가 있어요. 네. 파란색 440나노와 660나노의 화장을 비춰줘서 좀 더 성장을 촉진해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셀프 조명이 있다는데요. 조명을 이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는 주로 간접 조명인 라인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건가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남녀노소 손쉽게 자기만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라인들이 딱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릴 수도 있는. 아니 이거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부러뜨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래도 물이 들어와요? 네. 이게 바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인데요.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고 가구나 벽에 붙이면 설치 끝! 가성비 최고의 셀프 조명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색다른 디자인의 조명 개발에 매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특히 유행이나 이슈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를 살균하는 UV 조명 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마스크 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 살균기에 대해서 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품들을? 야, 젊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그런가요?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밝고 좋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옆에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검증이 됩니다. 정말인가요? 이 말이 맞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밝고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하겠다. 함께 같이 일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같이 으쌰으쌰 노력하면서 열심히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상품 개발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인테리어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인재들의 젊은 감각으로 이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열정 있게 대전에서 요 유성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주변에 대학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그 디자인 학과나 그런 그 공학과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생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납품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문은 바로바로 중국 공장에 전해지는데요.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종종 화상 회의를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의합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예, 같이 열심히 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한국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UV 조명 라인, 또 식물 생장 조명 라인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개발해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센서 기반으로 한 홈 IoT 상품들을 조명 상품들을 계속 기획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품들로 조금 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순 없을까? 벤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조명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집안 분위기는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조명을 기대해 봅니다. 네, 역시 우리 젊은 사장님들답게 아이디어, 도전 정신이 그야말로 좀 새롭게 뿜뿜 넘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초를 좀 잘 자라게 해주는 조명도 저는 좀 그런 아이디어도 놀라웠던 것 같고 공간에 맞게 이렇게 뚝뚝 잘라 쓸 수 있는 DIY 셀프 조명도 저 보니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집안 인테리어 다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현실적으로 그럴 네. 때 이렇게 조명 하나만 잘 바꿔도 인테리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180도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그렇게 좀 살균해주는 그런 UV 조명도 지금 또 개발하고 계신다는데 사실 이거 다 지나가도 우리가 마스크는 항상 요즘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면 마스크들도 맞아요.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노래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저희가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9497님, 8481님 축하드립니다. 네, 주제 문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497님께서는요. 나만의 기분 업시키는 방법 들에 나가서 봄에 나는 쑥 미나리를 뜯는 것이 저만의 힐링법입니다. 네. 오늘은 쑥 버무리 해 먹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네, 벌써 그러네요. 쑥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겠네요. 뜯으면서 스트레스 팍 풀고 먹으면서 또 맛있게 풀고 드시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848 하나님 집에 사두었던 읽지 않았던 책을 읽거나 또 재밌게 읽었던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들 계시면서 영화에 빠져 계시거나 아니면 책에 맞아요. 독서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힐링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겠고요.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답답했던 요즘인데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뜨는 달이 올해 들어서 뜨는 달 중에 가장 밝은 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네네. 크게 보이는 걸 슈퍼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뜨는 날은요. 또 꽃향기가 피는 시기에 뜬다고 해서 핑크문이라고 부른대요.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핑크문. 자, 핑크문 보시려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특히 내일 새벽 3시 9분 정도가 가장 달이 크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때라고 하는데 네. 3시 9분이면 깨 있을 자신은 없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깨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네네네. 또 오늘 달을 못 보셔도 아쉬워하실 게 없는 게요. 올해 슈퍼문이 4번 정도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슈퍼문 보시면서 좀 네. 코로나19로 울적한 마음 달래보시고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소원도 이렇게 한번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핑크문이라서 저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죠. 내일은 우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이자 또 봄이 향기를 가득 품은 우리술 충주 청명주의 매력 속에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충북 교육도서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